자,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된 뒤에 예. 제일 먼저 일본을 가서 일본하고의 외교를 완성하고 돌아왔어요. 네. 뭐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당연히 잘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는 네. 사실 일본으로부터 시작한 이유가 바로 미국이 굉장히 요구한 거죠. 미국은 일본과 강력한 동맹입니다. 한미일 동맹이 확실히 서야지만이 북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찾아간 건 사실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고, 네. 또 일본으로 봤을 때도 그동안 풀지 못했던 한미일 관계, 이 삼각관계를 잘 풀어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해야 되겠다, 이것이 잘 맞아떨어진 거죠. 근데 이재명이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갔다 왔더니 나라를 일본한테 갖다 바치고 왔다 그랬어요. 그 언론인으로서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사실 나라를 일본에 바치는 세력은 바로 종북 좌파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김대중 정권의 한일 어업 협정으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 우리 국민들, 또 국토적으로, 안보적으로 상당히 큰 피해를 봤다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하겠다는데 처리수의 기준 이상으로 나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가만 안 놔둡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장 오폐수가 나가는데 국제 기준 이상으로 해갖고 바다로 내보내면 미국, 일본, 뭐 중국 등등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그런데 국제 기준 이하로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가만히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가서 한미동맹 외교 잘했어요 못했어요? 당연히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굴종 외교를 했다 이재명이가. 그 언론에서 어떻게 말해요? 이 굴종 외교를 하려면요, 문재인이가 북한에 하는 게 중국에 하는 게 굴종 외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북한에 가서 나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북한 인권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 남쪽 대통령입니다. 이게 굴종 외교입니다 여러분들. 중간에 중국에 갔죠? 혼밥했어요. 혼밥. 밥 먹어줄 사람이 없어갖고 혼자 다니면서 혼밥을 9번이나 했다면 이게 대우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미국 가서 얼마나 대우 잘 받았습니까? 딱 마이크 잡고 노래 불러주니까 바이든이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여러분들. 미 의회 연설 얼마나 우리가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까? 당신들이 지원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 지원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의 주도국가가 됐다. 이게 무슨 굴종입니까? 이거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속에서 또 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살려준 일입니다. 자, 그동안 사실 우리가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조금 섭섭한 게 좀 있긴 많았습니다. 많았다 그래요. 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광화문에서 우리가 그렇게 대통령을 만들어주고 정권 교체했는데도 광화문이 원하는 연설이라든지 이걸 안 해줘가지고 야 이거 또 속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그저께 이 자리에서 맞습니다. 제대로 찔렀죠. 그럼요. 그 모든 내용을 함축하면 뭡니까? 반국가 세력 척결, 주사파 척결, 광화문과 함께 하겠다, 와! 전광 목사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 그러다 오늘 40% 넘어갔어요. 네? 기사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냐? 반국가 세력 척결 효과 반나예요. 그런데 이게 맞는 게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48% 이상으로 당선됐습니다. 근데 당선되고 난 뒤에 지지율이 점점 빠져갖고 30%대가 됐어요. 28%까지도 28%까지도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바로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이 분탕 세력들, 내부 총질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답답했던 거, 경제, 외교, 안보 중요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 윤석열을 뽑은 이유 바로 주사파 반국가 세력 척결입니다, 여러분들. 이명박 대통령은 예. 그 광우병이 일어날 때 삼각산에 가서 아침 이슬을 아침 이슬 불렀어요. 불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아침 이슬 부를까봐 겁냈거든. 그런데 반대로 죽이겠다는 거지. 가만 안 놔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확 뛰어버리겠지. 지지율이. 그렇죠. 근데 그 자신감, 반국가 세력 척결에 대한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거 바로 여러분들,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이 있으니까 그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야. 여러분들, 광화문에 과거에 몇 명 나왔을까? 제가 2004년도에 광화문에 10만 명이 모였을 때 전광훈 목사님이 주도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굉장히 많은 집회와 시위가 있었는데, 장충체육관에서도 2000년대 중반에 집회가 있었는데 이거 절반도 안 왔습니다. 맞죠. 진짜로. 맞죠. 오늘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파가 나왔고, 또 지금 밖에서 다 못 들어오고 못 들어오셨잖아요. 관리자들이 이거 무너진다고 지금 통제하고 있어요. 밖에서. 밖에 전광판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이걸 모르겠습니까? 만약에 이명박 정권 때 저자들이 저렇게 들고 나왔다면 뭐 말씀하셨다시피 뒷산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도와주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자들이 저렇게 촛불 들고 나오는데, 지금 광화문에 여러분들 이번에 6월에 8월에 지금 또 10월에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오셨을까? 지금도 계속 많이 나오시는데 그거 누가 모으겠어요? 재향군이네. 아유, 자유총연맹 얼마 전에 여기서 행사하셨습니다. 저도 자유총연맹에 홍보 특보했지만 그날 여기 절반도 못 채웠습니다. 대통령이 왔는데도.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야,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전광훈 목사님이 있다. 이분과 함께 종북 주사파 척결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그런 발언 나올 수가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2년이 참 넘어서 절반이 지났을 때, 예. 내가 그때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아니, 광우병 먹고 미국 소고기 먹고 죽은 놈 한 놈도 없잖아요. 없죠. 뇌가 송송송송 구멍 뚫어지는 놈 없잖아요. 없죠. 그런데 아침 이슬을 부른다고 해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시청 앞 광장에서 10만 명을 모아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하여 내가 강력한 경고를 했는데, 이 영상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연말까지 애국 메시지 밝기 1000만 명 서명을 완성해서 대한민국의 주인을 만들어냅시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1000만 명 집회를 매일같이 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60의 공원 지역에서도 마음은 시청 앞으로 매일같이 모여서 1천만 명이 매일같이 이런 집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1천만 애국 메시지 받는 서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청교도 영성훈련은 이 목표를 연말까지 온전히 완성하여 매일같이 오늘 이 귀하신 연사님들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같이 메시지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 탄생되기 위해서 선거운동하다가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입니다. 집행유예. 이명박 장로님, 나는 당신을 위하여 집행유예 받았어. 당신이 530만 표를 다 까먹을 자격이 있어. 정신 차리세요, 장로님. 나는 장로님을 위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야. 앞으로
명예롭고 행복한 퇴임을 위하여 앞으로 노력하겠다고요? 누구 맘대로? 장로님 퇴임식 한 날 나는 전국 청교도를 다 데리고 이 상태로 정치하면 퇴임한 날 전국 청교도 300만을 이끌고 당신에게 난 계란 던질 거야.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자, 됐습니다. 끌어봐요. 이 말의 핵심입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당신을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당신을 대통령 세운 것은 종북 주사파를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원래 이명박은 경제 전문가고 현대건설 사장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제만 살려주면 된다. 이거는요, 잘못 본 거예요. 나는 그때 이미 나라가 무너진 것이 보여서 다시 들어봐요. 그 앞에 말부터 다시 들어봐요.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하겠다고요? 누구 맘대로? 장로님 퇴임식 한 날 나는 전국 청교도를 다 데리고 이 상태로 정치하면 퇴임한 날 전국 청교도 300만을 이끌고 당신에게 난 계란 던질 거야.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로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이 나라를 망치는 대한민국 종북주의자 좌파 정권이 만들어 놓은 그 거짓을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안 돼. 더도 필요 없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걸면 대한민국은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생명을 겁시다. 우리 옆 사람 다 손잡고 한번 의기를 다시 한번 다집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입니다. 옆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대한민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세운 나라를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 어림도 없어. 어림도 없어. 오늘 6월 6일 현충일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그들의 영혼을 대신하여 내가 당신에게 말할 거야. 이 나라는 우리의 핏값으로 세워진 나라야. 더 이상 장난치지 마.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이와 같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누가 부정한단 말이야. 다시 한번 이 노래로 좌파 친북주의 백만 반란을 일으키는 너희들 이 노래 잘 들어. 알았지? 아, 대한민국입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어림도 없어. 뭐라고? 백만 밀란 하늘은 조각 떠있고 강물은 누런 떠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뚜렷한 사계절이 아멘. 갈수록 정리되는 사랑과는 저마다 누려야 끝없이 엎어지는 것은 무엇이든 해보만 이 좋은 나라야. 한 것은 무엇이든 될 수만 있어 다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은혜로운 이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리 이 감사를 노래 불러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가 자, 됐어요. 그만. 우리 대표님 그때 이 자리에 계셨죠?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 그때 내가 이명박한테 경고할 때 예. 누가 당신을 경제 살려달라고 세웠어? 예. 종북 주사파를 정리해 달라고 세운 거야. 그때 우리 말 들었으면 깜빵. 이명박이 그 후에 깜빵. 안 갔죠. 같이. 그때 예. 사실 시민사회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뉴라이트라고 있었고 정통 애국 세력이 있었고 그 정통 애국 세력은 교계 중심이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 한 줌도 안 되는 뉴라이트 세력 손잡고 예? 정통 교계 세력들
멀리하는 바람에 광우병, 촛불 난동은 난동대로 크게 벌어지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박근혜 의원과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갈라지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물론 나중에 합쳐서 박근혜 정부가 탄생했지만 그 앙금이 서로 남아 있었어요. 그때 제대로 진짜 종북 주사파 척결 우리 전광훈 목사님 말씀대로 따랐다면 박근혜도 이명박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았을 텐데 그거 제대로 못하고 눈치 보다가 결국 탄핵당하고 둘 다 깜빵 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때 제 말을 들었으면 그럼요. 박근혜 탄핵 안 당했지. 안 당하죠. 그렇죠. 그 당시에 목사님 말을 듣고 제대로 했다면 이석기 통진당까지 쫙 이어지면서 잔존 세력까지 다 싸그리 없애는 건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MB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기분 나쁘니까 국민의 뜻이다 해갖고 탄핵 동조하는 바람에 탄핵 세력들이 더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실은 내가 이때 대선언하고 목숨 걸고 이 시청 앞에서 지를 때 전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시청 앞에 모인 전체 사진. 자, 이거 보세요. 이 전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때에 사실은 내가 해는 그 말을 누가 했어야 되느냐? 김장한 목사님이 했어야 되는 거야. 그러나 한국교회 어른들은 나라가 다 망해가는데도 청와대 가서 밥만 얻어가면서 세상에 아참방구나 끼고 잘하십니다. 대통령 잘하십니다. 이러다가 나라 망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냉혹한 핍박을 나는 감수하고 이명박을 위해서 나는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니까 나한테는요 밥 한 끼 먹으러 오라 소리 안 하더라고. 전부 김장한, 이영훈, 오정연 이런 사람들로 대고 주일날 밥 먹는 거야. 내가 그걸 섭섭해서 내가 이 말 한 것이 아니야. 내 눈에는 이미 보인 거야. 이 나라가 망할 것이 보인 거야. 그래서 내가 대리질렀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탄핵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이걸 먼저 보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맞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먼저 보고 선포하고 욕을 먹든 말든 국민들에게 도를 맞든 말든 순교를 당하든 말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선포하는 걸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마음은 지금도 저는 동일합니다. 나는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어르신들에게도 나는 좋은 말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주는 말만 선포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나를 욕을 하든 말든 정강훈 이 새끼 돈 몇 푼 준다고 왔더니 이 새끼 우리를 앉혀놓고 버장머리 염새끼 좋아요. 필요 없어요.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 끝입니다. 아멘. 그 후에 책임은 듣는 1200만 한국 교회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이렇게 우리가 동원하고 목숨 걸고 애국운동을 했는데도 탄핵이 일어나고 세상에 문재인 같은 이런 개자식이 대통령이나 되고 아슬아슬하게 또 이재명 같은 놈이 세상에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을 넘기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광화문이 다 힘을 합쳐서 국민의힘 정당으로 들어가자 예. 하고 신혜한수 신혜식 대표님, 이봉규 대표님, 고성국 대표님 또 편의 마이크 해서 최고의 유튜브들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 국민의힘 정당으로 당원 한 사람당 1,000원씩 내는 들어가서 나라를 구하자 예. 하고 우리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최소한 아무리 적어도 30만 이상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저는 최소한이고요. 예. 국민의힘이
대선 전에 당원이 30만이었습니다. 대선 이후에 한 20만 늘어서 예, 대선 이후에 50만 정도 됐고 그 뒤에 이제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100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래 당원이 느는 이유는 싸울 때 늡니다. 야당 시절에 느는 거예요. 근데 여당이 됐는데 50만 가까이 늘었다. 이건 이상현상입니다. 이상현상. 특별히 뭐 당대표가 훌륭해서 당대표 이준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 뭐 당대표 때문에 국민의힘에 가입하겠습니까? 전광훈 목사님과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급속도로 50만 가까이가 늘어난 겁니다. 예? 최소 30만이고 제가 봤을 때는 50만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 국민의힘이 우리 애국 세력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김기현을 당대표로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광화문을 조금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최고위원 하나는 넣어야겠다 해서 김재원 예. 의원을 우리가 해서 사실 그때 김재원 의원님이 4등에서 5등 했습니다. 4등 5등 될까 말까 떨어졌다 자신은 했는데 4등 5등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게 얘기해도 예. 그 정도인데 우리 정치인들은요 일단 뭐 절박하다고는 얘기하지만 좋게 얘기해서 4등 5등이고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꼴찌로 가고 있었다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김재원이 꼴등으로 가고 있다가 강원에 와서 연설 한번 딱 하니까 세상에 최고위원 중에서 수석 최고위원 1등 1등 했습니다. 18만 표. 예, 이것으로 강화문의 실력이 증명이 된 거죠. 됐습니다. 됐는데 그랬더니 저 김기현 대표님이 특별히 대구에 있는 홍준표 시장님이 왜 정광훈이가 정치에 개입해? 나가! 국민의힘 정당에서 나가! 그 개지랄을 떨더라고요. 나가라고. 저는 이게 잘못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준표가 나섰다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홍준표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국가 위기 상황에 뭐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을 텐데 국민의힘에 있는 최고위원을 향해서 경쟁자로 삼아가지고 뭐 김재원도 대구니까 말이죠. 경쟁자 제거에 나선 거죠. 홍준표가. 근데 이거를 바짝 알아들어야 될 김기현 대표가 실수한 건 아니 실수가 아니라 이런 말 하면 또 저 싫어할 것 같은데 멍청해서 그렇죠. 네. 네. 왜냐 홍준표를 견제할 사람이 당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야지만이 홍준표가 저렇게 함부로 떠들질 못하는데 그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김재원 최고예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는 무슨 일이 생겨도 지켜주려고 노력하고 야, 그 전광훈 목사님이 천하통일한 거 맞지 뭐 틀린 말이 뭐 있어 광화문에 10만 명 이상 100만 명 모을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한 거는 홍준표 입만 열어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정치 못한다, 당대표가 치졸하다, 이런 욕만 먹는 거 아닙니까? 자, 대표님,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이를 불러가지고 쓰리 쿠션으로 저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너무 모르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이재명이한테 예. 부탁을 했어요. 이거야말로 인간으로서는 해서 안 될 말 아닙니까? 저는 홍준표의 정치적 야비함이 거기에 숨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적 야비함.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날 이재명을 불렀다는 거죠. 취임 1주년에. 그리고 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못한다고 깐 거는 뭐냐? 이재명 띄우는 거예요. 이재명 띄운 그 속셈이 뭘까? 제가 탄핵?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탄핵? 이재명을 띄워서 이재명과 자기가
아주 상대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차기는 내가 갈 거다라는 메시지도 하나 준 거고요. 또 하나 홍준표는 정권 연장에 관심이 없어요. 없어. 정권 연장될 정도로 잘하면 그 다음에 윤석열을 도와준 사람들이 다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망하면 거봐 내가 한 대로 말 안 들으니까 망한 거지 하고 자기가 뜨려고 그런 아주 복합적인 심정이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요 조금 더 예민하니까 하하 박근혜를 유승민이 하고 김무성이가 합해서 끌어내리더니 이번에는 홍준표가 이재명이하고 연대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려고 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 거야. 내는. 아니 이재명이를 살려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장동 비리, 형수 쌍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백현동 있습니다. 돈봉투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무너져도 100번은 더 무너져야 되는 정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재명을 안 만나겠습니까? 범죄자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깜빵 갈 것 같으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홍준표가 이재명을 살려줍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차하면 거기 붙어가지고 정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홍준표의 속셈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힘 정당에 30만 50만이 들어갔더니 그렇게 홍준표가 발작 증세를 일으키고 거기도 또 속아가지고 또 김기현까지도 정가훈 목사님 입 닥쳐라 이런 소리를 하니, 그리고 나가라 나가, 강화문에서 들어온 정강훈 나가라 나가라고 계속 떠드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는 70년 80년 동안에 우파 정당만 맹목적으로 섬겨왔어요. 이승만 때는 자유당, 예. 박정희 때는 공화당, 전두환 때는 민정당, 그 후에 박근혜 때는 또 한나라당, 새누리당 등등 지금 국민의힘 정당인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 나라를 생각해서 일방적으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했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더니 우리 보고 나가라. 그리고 홍준표는요 대한민국 해체되고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도 신경 안 써. 그런 것 같아요. 안 쓰고 지가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도 눈치도 못 채는 사람이 또 김기현 장로야. 그래서 제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그래 도저히 니들을 믿었다가는 윤석열이가 또 탄핵되겠어, 또 탄핵 현상이 일어난다, 내년 4월 10일 날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져버리면 윤석열 바로 탄핵입니다. 그래서 내가 위기감을 느끼고 나가라고, 국민의힘 정에서 나가라고, 그래서 나왔다. 메롱. 야 이 개자식아,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다 나온 사람들 두 손 들어봐. 이천 팔아. 와, 언론 좀 비춰봐. 어마어마하네요. 다 나왔다. 다 나왔어. 언론 기자 이거 카메라 비춰보라고. 나온다고 우리가 나라를 지켜내는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정말로 중대한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나라를 북한한테 넘겨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안 됩니다. 누구를 봐서라도 넘겨주면 안 돼? 우리의 손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의 손주. 여러분들이야 채나 이제는 살 거 다 살았잖아, 그죠? 아니요. 여기요 앞으로 10년 후에 가면요 날 못 만날 사람 많아요. 절반도 넘어요. 이제 인생 살 거 다 살았다고. 주먹 다 치워봐요. 옆에 사람한테 박치기 해봐. 너 인생 잘 살았냐 안 물어봐. 뭐래요? 잘 살았대? 잘 살기를 뭐 지푸를 잘 살아. 개척교회 만들어서 한 500명 만들었다가 후임자한테 넘겨줬더니 지금
주일날 교회도 못 가. 나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원로 목사들 여기 꼰대들요, 사례비 절반 준다 그러더니 주지도 않아. 내가 여러분의 속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며느리한테 용돈 달라고, 아가야 오늘 좀 10,000원이 필요하다. 10,000원. 아버님은 집구석에 가만 앉아있지. 자꾸 돌아다니니까 돈 받는 거지. 여러분 신세 조졌어.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하실래요? 예. 앞에 2개는 다 동의했어요. 통신사 이동한다고 했죠? 두고 봐요. 이것은 내가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이따가 신학자들이 나와서 증명할게요. 이거는요, 요한네슬레가 다 한 거야. 덴마크의 그룬뚜비 달가스가 이미 다 한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요, 잘못 배워가지고, 교회가 오직 기도하는 거 하나 빼고, 예를 들어서 정치운동 뭐 한다, 사회운동 한다, 이거 잘못된 줄 아는 거야. 이래서 이렇게 한국이 망해졌다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단이요. 보세요. 이번엔 다 일어서야 돼요. 안 일어선 사람은 북한으로 바로 보내버려야 돼. 여러분 지금 커피 한 잔이 얼마요? 얼마? 7,000원까지 가는 데도 있고요. 7,000원? 예. 커피 한 잔에. 장이동은 4,000원인데 강남은 7,000원 갑니다. 7,000원. 강남은 7,000원? 네. 그 평균 잡아서 5,000원 치자. 1년 내내 한 달에 한 번씩 커피 한 잔은 먹는다. 손 들어봐요. 커피 한 잔을 먹는다. 커피 한 잔을 먹는다. 안 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손 내려요. 커피 한 잔이 얼마라고? 5,000원. 그러면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 아하 대한민국, 우리 조국아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아멘.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대국이 된 것은 딱 2 사람 때문이에요. 첫째, 이승만 대통령이 설계도를 잘 그렸어. 자유 뭐라고요? 민주주의. 2번째, 자유 시장경제. 그 다음에 한미동맹. 동맹. 이거 3개도 중요한 게 아니야. 실제는 마지막에 하는 거. 이거 4개 때문에 앞에 게 존재하는 거야. 기독교, 복음통일. 기독교 입국론. 아멘. 아멘. 이 설계도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어. 설계도만 좋아서 되는 건 아니지. 시공을, 집을 잘 지어야 되는데 누가 지었냐? 박정희가 제대로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승만의 설계도에 박정희의 시공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아멘. 지나봤더니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됐어. 내가 시간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나는 외국 부흥회를 많이 해봤어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할 것 없이 해봤는데, 이거는 여러분 뭐 안 믿어도 할 수 없어. 세계에서 실제로 생활경제, 피부경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딜까? 밑에서는 어른들은 얘기도 안 해. 어딜까? 대한민국. 미국 가면 24시 마트 있어 없어? 이렇게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누리면서 세상에 이 대한민국을 누리는 대가로 한 달에 1,000원이야. 1,000원. 얼마? 1,000원. 한 달에 1,000원짜리를 대한민국 누리는 값으로 이제 국민의힘 정당을 붙잡고 할랬더니 나가라 그래. 쟤들하고 했다가는요, 또 이번에는 정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게 생겼어.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만들어준, 김영곤 목사님이 만들어준 자유통일당으로 한 달에 1,000원짜리 내는 당원에 가입하기로 동의하시면 다 같이 일어나서 2 손 들고 만세. 만세. 끝났다. 만세. 끝났어.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신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아멘. 아멘. 대표님, 네,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일어서야 돼. 여러분들은 한 달에 1,000원 내는 당원에 가입하기로 약속했죠? 이미 벌써 가입한 사람은 손 들어가. 이미 가입한 사람. 이거 봐요. 대부분 다야. 손 내리시고. 이걸 하려고 내가 오늘 여러분 오라고 한 게 아니고, 여기서 한 사람이 1,000명씩. 왜? 여기 다 노예 대표가 왔거든. 이 말을요, 너아라 TV가 돌아가니까 계속 들려줘야 돼. 노예 대표 목사님 장로님들만 여기 왔어. 야, 내가 장준체육관에 정강훈 이 새끼가 돈을 5,000원 준다 그래서 갔더니 그게 돈이 아니더라. 이거 한번 들어봐. 우리 정강훈 그 개새끼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사실 정강훈 없으면 이재명이 대통령 됐고 북한은 나라 넘어갈 뻔했는데, 이렇게 설득을 하여 오늘 여기 오신 모든 평신도, 밑에 1층에 앉은 모든 각 노회 대표님들은 이번에 진짜로 일어서야 돼요. 기도하는 중심으로 한 사람이 노회를 설득해서, 노회가 보통 적은 노회도 30개 되잖아. 교회가 큰 노회는 100개 되잖아. 지방에 50개도 되잖아. 그러면 그 밑에 50개 교회 밑은 성도들은 얼마나 되겠어? 성도들은 수도 없이 많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민족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차피 나라는 북한으로 넘어가요. 이 나라를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은 교회밖에 없어요. 기독교인들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목사님들이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나라야 망하든 말든 손주 붕알만 만지고 앉았으니 이놈의 나라가 되겠냐고. 자, 최후의 결단입니다. 최후의 결단. 자, 여기 오신 모든 어르신들은 노예를 설득하고 목사들을 설득하고 젊은 목사를 설득해서 한 사람이 1,000명이야. 1,000명. 몇 명이라고? 1,000명. 1,000명 당원을 가입시키기 위하여 나는 순교적 정신으로 나는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동의하시면 다 일었어요. 일어서서 두 손 들어요. 일어섰어요. 자, 안 일어서는 사람들은 바로 북조선으로 추방이요. 지금요, 그렇잖아도 고영주 변호사님이 법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북한 이주법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200석 만들면 박명이 치는 대로 법이 돼. 떠들지 말고 북한 가서 살아라 이거요. 북한 이주법. 무슨 법이요? 북한 이주법. 거기에 해당 안 되려면 빨리 다 일어서요. 다 일어서.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면 주님이 다 이루어져.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대표님, 희망이 있죠?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이 가운데서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또 뭐 국민의 정당하고 둘이 맞붙어가지고 하다가 절대 아닙니다. 둘 다 망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 짧은 사람 말하는데, 네. 우리가 그렇게 돌대가리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일단 우리가 8월 15일까지 이 당원에 1,000만 명이 딱 가입해버리면 김기현 대표가 굴복할까 안 할까? 당연히 굴복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년 총선 200석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200석 다 가져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경쟁자가 없습니다. 또 무사 안일해지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건전한 경쟁 상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민주당은 정의당이 있죠. 과거에 통진당이 있었죠. 서로 경쟁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더 좌파로 끌고 갈 것인가. 근데 국민의힘은 그걸 바라고, 야 이거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이 거의 끌려가. 나중에 보면 정책이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정말 선명한 자유민주주의 노선, 시장경제, 기독복음 통일,
이거를 제대로 승화시키고 이어갈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끌려와요. 그래서 좌파들이 소멸이 되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자유통일당이 최소 국회에 원내 교섭단체 20석 이상을 쟁취해내게 되면 대한민국은 그냥 자유민주통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00만 당원 가입하면 비례대표는 우리의 단독으로 하고 비례대표가 1000만 명 되면요 22석이 돼버려. 22석. 몇 석이요? 22석. 그 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굴복 안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일방적으로 국민의힘당을 밀어줬더니 자기 당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이나 시키고 이명박 깜빵이나 보내고 이제 더 이상 이 개지랄 떠는 걸 믿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한국교회가 나서야겠다 이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저쪽은요 정의당이라고 하는 극좌의 정당이 있어서 원래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작용이 안 됐어요 원래는. 그런데 정의당이 끌고 자꾸 가니까 휴전선까지 넘어가 버렸어. 예. 근데 우리 정당은요 일방적으로 그냥 찍어주니까 이놈들이요 정신 나가가지고 개지랄만 떠는 거야. 그래서 비례대표는 우리는 맞짱 뜬다. 그러면 22석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밑에 일반 선거 있죠 253개. 그거는 김기현 대표님이 와서 무릎 꿇고 나한테 안수기도 받으면 우리가 다 합쳐준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214석까지 할 수 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더 궁금한 것은 앞으로 신의 한수에서 계속 해설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다 생명을 연합했어. 신의 한수, 이봉규, 고성국 TV 다 생명을 연합하여 반드시 예수 한국 그 다음 뭐요? 해내자 이거야. 해내자 이거요. 아멘. 아멘. 마지막 말씀 한번 하시고. 예. 좀 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반국가 세력 척결에 대한 메시지. 앞으로요 대한민국은 내전 상황으로 들어갈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키포인트를 딱 찍었기 때문에 좌파들이 부글부글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우리도 함께 싸워줘야 되는데 만약에 전광훈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없었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자신감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발언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1,000원씩 내서 자유통일당 가입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통일당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자유통일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자유통일에 대한 통일자도 꺼내지 못합니다.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영우 교수라고 신의 한수에 굉장히 많이 고정 게스트로 출연한 성신여대 교수님인데요, 이번에 통일부 장관이 됐어요. 야, 신의 한수에 이렇게 출연하셨는데, 근데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을 지원하는 부가 아니다. 북한을 변화시켜야 된다.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북한을 변화시키고 북한을 자유민주 통일시키겠다는 대통령이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은 통일하면은 평화통일 얘기했어요. 평화통일이 뭐예요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통일입니다.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에게 헌법 정신에 입각한 통일부 정책을 세워라. 만세!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뭉쳐줘야 돼요. 자유통일당이 뭐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 정책을 밀어주고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주는 당입니다. 여러분들이 1,000원씩만 내면 되는 거예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원대한 포부를 우리가 만들고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